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21일 세계 120여 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외교의 장인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외에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21일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일정을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도착 첫날 한인 동포들과 만남의 시간부터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한인 동포들이 자랑스럽다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포 간담회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 동포 간담회가 열린 맨해튼 인터콘티넨탈 호텔. 대통령을 보기 위해 호텔 주변에 모인 한인 동포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리의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호텔 행사장에 들어오는 대통령을 환호로 환영합니다. 동포 간담회에 초대된 300여 명의 한인들,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차세대 한인들도 다수 초청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뉴욕 한인 회관에 추진 중인 이민사 박물관 설립에 대한 지원과 전 세계 740만 한인 동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포청 설립을 호소했습니다. 단기적 플랜으로는 720만 동포들의 염원인 재외동포 센터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활약하는 한인 동포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를 무대 삼아 활약하고 있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조국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국민이 주인 나라를 만들어주신 동포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한인 동포 여러분의 당당한 걸음에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꿈을 실현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걸음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선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함께 같이 의논하고 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홍보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의 활성화와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힘을 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가투자설명회와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온 김정숙 여사는 별도의 일정으로 한인 동포 사회를 찾았습니다. 플러싱 KCS 경로센터를 방문한 김정숙 여사는 준비해온 식사를 대접하고 한인 어르신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3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찾는 KCS 경로센터. 오늘 오전 이곳 경로센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춰 센터를 찾은 김정숙 여사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곰탕과 함께 청와대에서 미리 준비해온 반찬으로 직접 식사를 대접하고 훌륭하게 자리 잡은 이민 1세들을 격려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2세, 3세 잘 키워주시고 또 그런 힘 때문에 한국이 해외의 힘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어르신들의 힘, 1세들의 힘에 대해서 감사한다. 한국이 아직도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하고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방 안까지 들어와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인들은 어려운 곳까지 직접 찾아준 영부인께 박수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시면서
김치와 깍두기와 또 게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정계를 동포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KCS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센터 방문은 약 2주 전부터 추진되었으며 방미를 앞두고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로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을 준비하면서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점을 들어 한반도 평화 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이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도 높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 이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은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 그것이 2017년 9월 오늘의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표명했습니다.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45분 IT에 이어 네 번째 연설자로 나섰으며 총 22분간 연설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아베 총리가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동북아 긴장 완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맨해튼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오찬을 겸한 회담을 통해 3국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북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며 3국 공조가 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 일행은 오늘 오후 JFK를 통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로 전 세계를 계속 위협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제72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그와 그의 정권을 자살로 몰아넣는 미션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의향도 있고 역량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범죄 조직을 지켜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도 몇몇 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을 계속하고 있어 붕괴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미국을 항상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 세계에 특히 동맹들에게 영원히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방적 거래를 하거나 여기에 이용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유엔 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0여 개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재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둘러 신청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5일 다카 폐지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의식한 듯 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고 또한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15일 이전에 다카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수혜자들은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서 앞으로 2년 더 유예 기간을 갖고 추방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입니다. 2주 남짓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자들은 갱신을 서두를 것이 당부됐습니다. 다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갱신 자격이 됨에도 갱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측은 만약 연방의회 차원에서 드리머 구제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다카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권센터는 시리에 빠진 다카 수혜자들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과 25일, 29일 대규모 다카 갱신 클리닉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를 통해 갱신 신청이 필요한 다카 수혜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접수 중단은 물론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도 계약 취소 통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부가 지난주부터 외국 태생 매분이 프로그램 대기자들의 입대 결정 계약을 갑자기 취소 통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입대 지원이 가능하게 된 추방 유해 청소년들로 약 1000여 명이 대기 중 합법 체류 신분이 만료되면서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입대 후 대기 기간이 2년이 지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취소 통보를 받은 이들 중에는 2년이 되지 않은 대기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모병관들이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장기 외국인 군입대 대기자들의 입대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은 육군 모병사령부가 매분이 입대 대기자들은 모병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모병관들을 압박하는 지침을 보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의혹에 대해 매분이 입대자 취소 지시는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등 이민자 14,000여 명이 미군에 입대했으나 지난해부터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되면서 1,800여 명의 입대가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서 이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경찰관들도 이민 신분을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15일 쿠오모 주지사는 행정명령 170호를 발표하고 일반 주정부 공무원의 이민 신분 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이민 신분 확인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찰이라 하더라도 이민 신분을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범죄자 확인이나 범죄 피해자, 사고 목격자일 경우 또는 정보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할 때에는 예외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반이민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이민자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내선 탑승 시에도 불체자를 체포하는 등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민의 20% 이상이 이민자인 뉴욕은 이민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민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이민 신분 때문에 공포를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영어 수업이나 창업, 시민권 신청 등 이민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한라인에 대한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